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2018년도 첫 번째 영상으로는 재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직 은행원이었고 또 나름 많이 팔렸던 재테크 책의 저자이기도 하니까요.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테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5가지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금리에 연연하지 말아라 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소 1,000만 원, 누군가에게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목돈이 될 때까지는 금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묶어둔다는 것에 집중하셔서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모은다고 했을 때 1,000만 원까지 뭐 매달 100만 원씩 뭐 넣어서 뭐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냥 저금을 하는 겁니다. 금리랑 상관없이요. 그냥 가까운 내가 사용하기 편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월급에서 그냥 무조건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그 금액을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1,000만 원 정도는 금리 뭐 0. 몇 프로 더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빼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모은다는 거죠. 근데 또 막 이제 회사 다니고 하면 은행원들이 뭐 펀드 설명하고 막 보험 가입하라고 하고 하다 보면 돈이 분산이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금을 그냥 묶어서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건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걸 쪼개가지고 뭐 요거는 펀드를 다 가입을 하고 요거는 뭘 해보고 이러면요 1,000만 원 모으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펀드나 주식이나 소액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눈길을 주지 마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몇 천만 원을 모으기 전에 돈들은요 사실 정말 흩어지기 쉬운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펀드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면 나중에 그냥 금리 정말 형편없는 은행에서 그냥 1,000만 원 모을 걸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후회가 되실 거예요. 만약 펀드를 우연히 넣는데 200을 넣는데 이자가 뭐 50이 붙어서 250이 됐어요. 이런 경험은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까먹는 경험을 초반에 하는 게 그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좋아요.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주식에 있거든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딴다는 거죠. 고스톱 같은 거 쳐보셨죠? 막 나 이제 오늘 처음 배워 하는데 막 따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초심자 행운인데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목돈 못 모읍니다. 그래서 행운을 얻게 되면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굉장히 좋은 행운을 얻었다 생각하고 빨리 빼서 묶으세요. 묶으시고 더 크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믿지 마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두둥. 저 역시도 은행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는 전문가의 그런 포스를 풍기면서 고객을 설득을 해서 상품을 가입시켜야 하는 은행원이었잖아요. 그랬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책도 냈으니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뭐 더 가입하세요 하면 더 쉽게. 근데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전문가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재테크에 투자를 잘하고 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드물다. 주변에서 찾기가 만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게 했냐면요. 사실 인스타그램 어떤 재무설계사라는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분이 올린 피드를 잠깐 볼까요?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펀드 계약자 적립금이 1,658만 원이라 나오죠? 근데 펀드 실제 투입 금액이 1,497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익률이 27.47%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별표하고, 여기 보시면 11월 수익률 21%, 12월 수익률 27%, 그리고 그 안에 뭐라 썼냐면 한 달 만에 6%나 뛰어버린 고객님의 수익률.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드린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이러면서 썼습니다. 이 피드를 보고 많은 분들이 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물론 이분이 피드에 쓴 이 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선은 펀드든 주식이든 변액보험이든 수익률이요. 꾸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어느 날에 20% 수익률이 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뭐 30%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래프를 올라가는 것만 딱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는데 20%가 올랐어요 라고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20%가 계속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위험하고, 또 하나 뭐가 위험하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계약자가 1,650만 원을 돈을 입금했는데 실제 펀드의 투자 금액은 1,397만 원이래요. 1,500만 원도 안 되죠. 150만 원 어디 갔나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1,600만 원 넣은 사람이 내 돈 150만 원이 없어진 거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선 150만 원은요, 수수료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죠? 중요한 거는 우선 150만 원은 수수료 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 1,5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근데 제가 돈을 넣은 사람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65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수익률이 20 몇 프로다 했을 경우에 기준이 뭔가요? 내가 넣은 돈의 기준이죠.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20% 수익률이래. 그러면은 그냥 쉽게 120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는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수료는 제하고 남은 실제 투자 원금에서 수익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내가 해지를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수수료 있잖아요. 그 제에서 실제 내 손 안에 들어가는 돈은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고객은 어떻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100만 원을 만약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내 손에 딱 들어오는 돈, 예를 들어서 그 돈이 10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쉽게.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설계사들이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지금 딱 월별로 쪼개서 수익률을 높게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게다가 수수료는 이미 엄청난 수수료지 않아요? 1,600억만 원 넣는데 150만 원이 수수료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수수료를 안 없애고 그냥 원금을 갖고서는 낮은 이자지만 붙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수료를 우선 제하고요. 만약 원금에서 더 떨어져갖고 수익률이 떨어져서 원금이 더 없어졌어요. 그래 책임지나요? 수수료 150만 원 또 그냥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더 또
이분은 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1,500만 원을 이 고객이 1,500만 원 는 거를 보여주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1,506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8일 날은 10일 날은 18만 5천 원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1,500, 18만 5천 원. 이틀 만에 금액이 좀 다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틀 만에 이자가 3배나 뛰었네요. 라고 썼어요. 그 아래 더 웃긴 거는 제가 꾸준히 들여다보며 관리해 드린 결과 3배나 뛰는 이자를 얻어내셨죠? 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이나 변액보험, 펀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는 그 조회에서 지금 현재 가치가 실제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지 시점에 내 돈이 진짜 해지돼서 내 손에 들어올 때는 그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특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떤 날은 막 올라서 내 돈이 막 얼마가 됐다가 어떤 날은 쑥 떨어졌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의 평균을 낸 것도 아니고 이틀 사이를 잘라서 보여주면서 고작 6만 원에서 18만 원 이렇게 변동이 잠깐 된 거를 제가 관리를 해드려서 3일 만에 이틀 만에 이자가 3배가 뛰었어요 라고 쓰는 이 재무설계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와 그 실제 댓글이요. 와 대단하네요. 뭐 이자 되게 많네요.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붙어 있어요. 제가 진짜 이분 인스타에 들어가서 쓰려다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등락이 심한 상품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거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쪼개면요 수익률이 정말 뭐 엄청날 수도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게 실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 수익률처럼 그리고 자신이 관리해서 이런 것처럼 이틀 동안 관리를 했으면 얼마나 관리했겠습니까? 변액보험의 그런 투자 비율을 이 재무설계사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할까요? 투자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근데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재무설계사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특히나 막 정말 처음 피땀 어린 그 돈을 막 이제 막 월급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막 믿고 턱턱 돈을 맡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네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재무설계사가 너도 되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지금 연봉을 많이 받는다. 너도 빨리 일한 만큼 할 수 있는 이곳으로 와라. 많은 직원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계속 고객들의 돈을 유치를 하면 자기네 팀들이 계속 돈이 많아지고 수수료를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전문가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들 역시도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됐고요. 자격증은 공부 좀 하면 누구나 딸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지금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는 분들이에요. 새 상품이 나오면 또 공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또 고객한테 추천하고. 사실 실력이 고객과 설계사들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정말 재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투자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잠깐 되게 단편적인 자료들을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근거 제시를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고를 해서 내가 이분들의 그런 것을 자료 삼을 수 있으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에서 내 용돈 최소한만 떼고 무조건 그냥 묶으세요. 금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뭐 3천, 뭐 5천 이하는 금리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아깝지만 그냥 가까운 은행에서 무조건 그냥 눈 딱 감고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묶으세요. 그리고 그 묶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 동안 그 돈은 없는 셈 치고 계속 불려나가게 만들고 공부하세요. 재테크 공부하세요. 책은 재테크 책을 보실 때는 재무설계사가 쓴 책보다는요 조금 뭐랄까 되게 일반적인 글이라고 할까요? 일반인들이 쓴 재테크 노하우나 아니면 뭐 공신력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쓴 것들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독을 하세요. 다독.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재테크 책이 다가오지 않고 뭔 말인지 모르겠을 수 있는데요. 한 10권 읽으시면요. 이제 내용이 뻔합니다. 아, 얘도 이 얘기네. 얘도 이 얘기네. 이렇게 되거든요. 공부하세요. 그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잔돈을 무시하지 마라. 저는 은행원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월급 통장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월급이 정말 100만 원, 소액이고요. 어떤 분은요, 월급이 막 7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쉽게 모을까요? 당연히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월급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걸 깨닫고 은행원인 저도 역시 많이 반성했어요. 은행원 연봉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갖고 있는데도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모으는지 아세요? 정말 푼돈을 모읍니다. 우선 큰 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목표 1,000만 원을 만들기 그래서 1,000만 원 통장을 만들었으면 그 목표로 그냥 돈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용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돈에서도 조금을 떼가지고 또 모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을 1,000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1,000원을 10,000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율을 이해를 하시나요? 커피 6,000원, 5,000원을 굉장히 쉽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0원, 500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모으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쪼잔하고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요. 푼돈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돈을 잘 모읍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난 결과, 부자들은 작은 것을 굉장히 아낍니다. 아까워해요. 아껴요. 그래서 작은 건 아끼고요. 큰 거 쓸 때, 막 집 사거나 어떤 굉장히 고가의 어떤 물건을 살 때는 턱 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아까운지 몇천 원은 아까운지 모르고 써요. 탁탁탁 쓰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딱 되면 덜덜덜 떨어서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잔돈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10,000원을 1,000원처럼 작은 돈은 어차피 모아봤자 얼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푼돈의 힘을 믿어보세요.
동전이나 작은 돈을 또 다시 모아보세요. 저금통에 모으시던지 아니면 조금 해서 그러면 그걸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를 한다. 가끔씩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온 전화인데 어떤 뭐 땅에 투자를 하는데 같이 하자. 돈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래서 몇천 해갖고 할 거다. 너도 합류해라. 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분명히 그렇게 엄청난 수익이 날 건데 왜 저를 껴요? 저 같으면 저만 할 것 같은데요. 왜 사람들이 모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끊었죠. 그 사람이 끊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근데 그렇게 거두는 수익도 행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후에 더 큰 되게 나쁜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벌었다고 쳐요. 그래서 2,000이 됐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연히 벌었어요. 이거는 행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은 나중에 5천 투자해서 다 날려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오직 내가 아는 것만 투자한다. 내 옆에 누군가가 어디에 투자해서 정말 일확천금을 벌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 아기가 깼네요. 항상 깨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가. 마지막으로 경매를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거냐고 하면 집을 산다는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사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잘 곳은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로 집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사도 좋습니다. 근데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경매를 공부해 두시면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전세, 월세를 하실 때도 등기부 등본도 볼 수 있고요. 내가 새 들어 사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방어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빚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빚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을 살 때 빚을 없이 사시는 분도 있나요? 거의 없죠. 모두 은행과 함께 지금 집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그럼 지고선 집을 사는데 빚에 대해서 잘 알고 사느냐? 아닐걸요? 그죠?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집을 사고 더 가난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거 빚을 갚느냐고 더 많은 소비를 줄여야 하고요. 그죠? 그래서 경매를 배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공부하시고 빚을 얻으세요. 그리고 집을 사시면 됩니다. 제 말 잘 전해졌을까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테크에 성공하시는 또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스타트 하세요. 안녕.